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중국 권력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샤오젠화는 캐나다 시민권자이면서 홍콩 영주권자이기도 합니다. 20대 중반에 이미 1억 5천만 달러나 되는 재산을 모았고요. 그중 5천만 달러를 모교였던 베이징 대학에 기부했고 이후 20년간 중국을 대표하는 청년 기업가로 승승장구하다가 2017년 갑자기 실종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9일 실종된 지 6년 만에 10조 7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범죄자로 언론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인물인데요. 샤오젠화는 1972년 산둥성 페이청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태안시 가오카오 1등 성적으로 베이징 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천재 소년이었고요.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17살 어린 나이에 베이징 대학 학생회장을 맡아서 학생운동을 반대하는 정부 지지운동을 이끌었고 1990년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후에 IBM 델 컴퓨터 유통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17살에 베이징 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현대 중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천안문 사태 때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정부 편에 서서 학생운동을 반대한 걸 보면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영악했던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샤오젠화는 1993년 밍텐 자원기술유한 회사 그리고 1999년에는 밍텐그룹 유한공사를 설립해서 은행, 보험, 투자펀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2016년 59억 7천만 달러의 자산으로 중국 부호순위 32위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중국에서는 권력자들의 자금을 관리,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을 백색 장갑이라고 부릅니다. 샤오젠화는 백색 장갑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청년 사업가로 오랜 시간 인정을 받아왔지만 그의 성공 배경을 두고는 여러 소문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 공산당 핵심 원로 후손들을 가리키는 태자당의 지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요. 특히 다른 백색 장갑들과는 달리 샤오젠화는 장점인 시진핑, 정칭홍, 류원산, 원자바오, 자칭린 등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이 편을 가리지 않고 최고 권력 가족들의 자금을 관리해준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런 샤오젠화를 뉴욕타임즈는 지배계급을 위한 은행가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샤오젠화였지만 2013년 말 뉴욕타임즈와 진행한 단 한 번의 인터뷰로 중국 최고 권력자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샤오젠화는 자신이 1,500만 위안을 투자해서 시진핑의 친누나 치차차오 그리고 처남 덩자구이가 소유한 부동산 업체 지분 50%를 인수했고 시진핑의 정적 중 한 명인 자칭린의 사위 리바이탄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당시 집권 초기였던 당시 시진핑은 강력한 부정부패 단속 정책으로 공산당 내 정적들을 처리해가는 시기였는데 친누나의 사업과 관련된 뉴스는 시진핑 본인에게는 부담으로 그리고 정적들에게는 좋은 공격 소재가 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시진핑의 친누나 치차차오의 성이 시씨가 아니고 치씨가 된 건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신이 딸들은 모친의 성을 따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시진핑뿐만 아니라 상하이방 태자당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샤오젠화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홍콩으로 넘어가서 포시즌스 호텔에서 몇 년간 조용히 숨지기고 지내게 됩니다. 2017년 초 샤오젠화는 홍콩에서 실종됩니다. 샤오젠화의 측근에 따르면 2017년 1월 27일 이른 아침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 의해 휠체어에 태워져서 머리에 담요를 두른 채 외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홍콩 당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해주지 않은 사복 차림의 중국 정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고 정상적인 출국 심사를 받지 않고 보트로 중국 본토로 송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1970년대 일본에서 벌어진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과 판박이었는데요. 홍콩에서는 중국의 이런 월권 행위로 홍콩의 자치와 사법 독립이 훼손됐다고 크게 당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샤오제나와의 실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자 2017년 2월 한 달 지난 후에 샤오제나는 언론을 통해서 납치를 부인하고 해외에서 요양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지만 직접 등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그의 행방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고요. 2020년 밍텐홀딩스는 언론을 통해서 샤오제나와 회장은 밍텐그룹의 정상화 작업을 위해서 중국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월스트리트저널 등 서방 매체들은 샤오제나가 곧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시작된 이 샤오제나의 재판은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채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중 캐나다 영사관이 재판에 참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의 아니게 샤오제나 재판이 공개돼 버린 겁니다. 이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돌발 상황이 된 건데요. 주중 캐나다 영사관이 개입하게 된 건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샤오제나의 국적이 캐나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샤오제나의 국적 문제에 대한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의 답변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왕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샤오제나의 국적은 중국인이다.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국적법 3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적법 9조를 보면요, 또 중국인이 자신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중국 국적은 소멸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왕 대변인은 3조만 언급하고 9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상황에 따라 법률이나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실. 8월 19일 상하이 1급 중급 인민법원은 공적이익은 불법 수수, 위탁재산 배임, 자금 불법 사용, 기업 뇌물죄로 샤오제나의 징역 13년과 벌금 65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7천만 원, 그리고 또 샤오제나가 운영하는 밍텐 홀딩스에는 550억 3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7,50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샤오제나가 자수했고 유죄도 인정했고 작물 추징에 협조해서 형량을 감형해 준다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밍텐그룹과 샤오제나가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 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이익 일부를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샤오제나가 자수를 했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작물 추징에 협조, 이 문장은 시진핑 정적들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당신들의 은닉 재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시기도 좀 묘한데요. 이번 재판은 7월 초 시작해서 8월 19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여름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 일정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중국 문제의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 앞서서 샤오제나가 관리해온 중국 최고 권력층의 가족들의 비밀 자금을 가지고, 즉 이 반대 파벌들의 약점을 잡고 정치적인 딜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샤오제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따지고 보면 샤오제나가 나오면 당신들 재산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 임기 중 나의 권위에 딴지를 걸지 마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의 사면임을 인정해주는 대신 상무위원회 인선과 상하이방과 공청단에 시진핑이 많이 양보했다는 서방 언론들의 예측, 즉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현 부총리 후춘화가 리커창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고 리커창이 전인대 의장으로 활동하면, 그리고 은퇴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최소한 경제보다는 이념 그리고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이 시진핑의 마오쩌둥식 통치에 약간이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요. 3달 후 20차 당대회가 열리면 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재판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시니컬합니다. 샤오제나 집사일 뿐이다, 흰 장갑이 더러워지면 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대부분은 범죄 혐의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